10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제목이잖아요. 그 신고 대상 계약 첫째 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주택으로서 주거용건물 전부 일부 임대차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주택이라고 있잖아요. 주택 동그라미 치시고. 근데 이제 가로 안에 보면 광역시 내 군하고 경기도 군만 신고 대상이 된다요. 군은.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해석하면 경기도 군 지역이 아닌 군들은 신고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일반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다 되는데 경기도 군 지역이 아닌 군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해됐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금액도 충족이 돼야 돼요. 보증금 얼마 초과? 6천만 원 당연히 알아야 되고 초과 동그라미 30만 원 초과입니다. 그래서 32회 때 6천하고 30만 원이 뭐가 들어가냐? 뭐 여기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 절차에서 신고 기한 첫째 줄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라고 나와 있어요. 30일 밑줄 그시고 후단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신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고 관청이 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신고 관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신고 관청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 일부를 조례 동그라미 읍면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신고 관청에서 이제 신고 들어오잖아요. 권한 일부를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 법률이 아니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업장이랄지 면장이랄지 동장이랄지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권한 일부입니다.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 그죠? 읍면동장 또는 어디에다가 출장소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고관청에 신고 들어오면 그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 출장 위임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위임 규정 없었어요. 부동산 거래 아까 배운 것은 위임 규정 없어요. 그건 주택 임대차 신고할 때만 위임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2번 신고 의무자 첫째 줄 계약 당사자가 공동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공동신고해야 한다. 그죠? 임대인하고 임차인, 애국인 등도 계약 당사자 개념에 들어갑니다. 자,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누가 신고하라 했어요? 국가 등. 국가나 자치단체가 신고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왔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근데 개공이 신고하란 말이 없죠. 거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2번 제목 옆에다가 개공 X. 자, 개공이 신고한단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공 소개를 해도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 소개를 하면 누가 신고하라 했어요? 개공이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공이 소개를 했더라도 개공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개공 X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고사항은 이제 거기 몇 가지 있는데 일단 3번하고 4번만 체크할게요. 동그라미상 보증금하고 월 차임,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이런 것만 좀 동그라미 쳤어요. 신고사항을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보증금하고 차임을 신고해야 되고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이라고 계약 기간 몇 년이냐, 언제 체결했냐 이런 거, 그럼 보증금 얼마냐, 월 차임. 아까 일단은 그 충족이 돼야지. 보증금하고 월 차임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일단 두 가지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하고 전자문서 신고하고 전자계약이 아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기억나요? 똑같죠? 그럼 방문 신고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동신고. 자, 첫째 줄 보세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한테 제출하라. 똑같죠? 그래서 이제 또는이고 또는 동그라미.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인은 신분증명서를 내 보이라 그랬고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누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국가 등. 그리고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다 했고. 자, 일방 신고 나와 있잖아요. 임대차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서 밑줄, 입금증 밑줄. 자,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방이 신고했더라도 뭐 임대차 계약서랄지 입금증 등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봐버린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계약서 제출 신고 임대차 일방 위임받는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이 되어 있어요.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죠. 다 적혀 있고 일방이 해더라도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전자문서 있고. 자,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계약, 시습통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대차 계약도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전자계약을 맺으면 따로 임대차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고 필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언제까지 준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이런 경우다. 그다음에 자, 뒷페이지 넘어가면 변경 해제 신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제 신고 공부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변경 해제 신고 나와 있는데 자, 책을 바로 보세요. 자, 신고 기한 관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의 가격 변경, 가격 동그라미. 자, 가격이 변경됐다. 변경 동그라미. 가격이 변경 밑쪽에서 해제된 때 해제 동그라미. 자, 아까 우리가 보증금이랄지 월차임 신고 들어가라 했잖아요. 이런 것이 변경되거나 그러죠? 임대차 계약이 뭐가 될 때? 해제될 때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하라 그랬어요? 30일.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임대차 계약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변경 해제 신고도 며칠? 30일. 그럼 기간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같죠. 그러니까 다 같고 자, 시점만 조금만 신경 써야 돼요. 이것은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된 날부터 30일,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며칠? 30일. 공동신고가 원칙. 그다음에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 그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해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리는 다 똑같죠. 그러면 여기도 개공이 있어 없어? 없어. 임대차는 개공이 안 들어가요. 변경 해제 신고든 처음에 신고할 때든 개공이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신고 필증 발급. 자, 변경 해제 신고를 받은 신고 관청 신고사항의 누락률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동그라미. 변경 사항을 반영 임대차 신고. 자, 변경했을 때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변경했을 때 신고 필증을 하고, 해제했을 때는 해제 등 확인서, 해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자, 변경 해제 더 30일 이내 하잖아요. 변경했을 때는 신고 필증을 주고, 해제가 됐을 때는 해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이해됐어요?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발급. 이해됐죠? 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거.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이 나와 있잖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때는 신고사항 밑줄. 아까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정정할 수 있죠. 변경 신고 내용. 아까 변경 신고 했죠? 변경 신고 했죠. 변경 신고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 동그라미.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잘못 기재했을 때 신고 사항을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변경 내용도 잘못 적힐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정정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정정하고 정정성을 파악한 임대차 신고 필증을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재발급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4번의 제출 대행. 임대차 계약상 위임을 받는 사람은 작성 동그라미, 제출 동그라미, 정정 신청 세 가지 다 대행이 가능해요. 위임 받는 사람,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뭘 받은 사람?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작성도 할 수도 있고 제출도 할 수가 있고 정정 신청도 대행을 할 수가 있다. 다 대행이 가능하다. 작성이든 변경이든 제출 대행이든 정정 신청을 다 대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준용 규정은 뭐 거기 한 줄인데 놔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3번 다른 법률에 대한 신고 의제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법률에 대한 신고 의제 나와 있죠. 다른 법률에 대한 신고 의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보세요. 자, 양가 1번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했다. 이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봐버려요. 우리가 이제 이사 가잖아요. 임차인들이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전입 신고 해야 하나요? 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죠?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 가면 전입 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의제가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공공주택 특별도 공공주택 사업자 밑줄 보세요. 공공주택 사업자 밑줄 거시고 민간임대주택은 특별 임대사업자 밑줄 보세요. 공공주택 사업자랄지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 변경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 법에 따른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공공주택 사업자랄지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의해서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를 또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또는 변경 신고한 것으로 의제가 돼요. 본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주택 임대차 신고 변경 해제 신고를 접수 완료할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요. 우리가 이사 가면 뭐 확정일자 받고 그러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사 갈 때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택 임대차 신고 변경 해제 신고 접수를 뭐 할 때 완료가 되면은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버려요. 물론 이제 조건이 있죠. 가로 안에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한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이제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는 무조건 100만 원이라고 같으랍니다. 뭐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할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할지,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거짓으로 했다. 무조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는 무조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주택 임대차 신고가 32회 때 이제 첫 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 금액만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 때도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추가로 기본서 나오면 또 많은 내용이 보충이 될 겁니다. 또 그때 이제 차근차근 더 깊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걸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점은 또 하면 되니까 가볍게 들어주세요. 보세요. 공부하니까 다 학교갖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32에 우리 수강생들 될 사람은 거의 다 학교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 돼요. 하면 돼요. 의지만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없어?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무조건 나와요.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어. 한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고, 근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거르는 해가 거의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일단 이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공부를 합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애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러 올 때 여러분들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개공이 모르면 중개를 못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거기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제 애국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애국인 개념 박스 있어 없어?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적용 범위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이건 일단 애국인 등에게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애국인 등. 그러면 내국인들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애국인 등에 적용된다. 그럼 애국인 등이 과연 뭘까? 그 덮여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이잖아요. 자, 1번하고 2번 먹으세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은 애국인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애국인 개념 잡을 때 피부 색깔로 따져요? 국적으로 따져요? 국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리고 애국 법령 동그라미.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이거는 애국 법인이죠. 줄이면 애국 법인인데, 그러면 이제 애국 법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애국인 등에 안 들어가. 그죠? 애국 법령이 키포인트.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래서 이제 애국인하고 애국 법인을 말합니다. 1번하고 2번. 자, 그렇게 묶고 그다음에 3번, 4번 묶었어요. 사원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사원 구성원은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아니한 동그라미. 자, 업무를 집행한 사원이나 임원 그랬잖아요. 업무를 집행한 사원이나 임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등의 개념에 들어간다. 이게 두 가지도 애국인 등의 개념에 들어가요. 그러면 3번은 이제 직원들을 말하겠죠. 이 사원이라는 것은, 그죠? 구성원, 단체에서는 구성원, 법인에서는 사원. 그리고 이제 4번은 업무를 집행한 사원이 일반 사원이 아니라 업무를 집행한 사원, 경영진을 말하고, 임원, 경영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원이 됐건 임원이 됐건 2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등에 들어가요. 애국 법인이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뭐냐? 5번은 그냥 묶지 말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애국인이잖아요.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애국 법인이잖아요. 이게 줄이면 애국인이나 애국 법인이 자본금 2분의 1 이상, 의결권수 2분의 1 이상 가지고 동그라미.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등의 개념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애국인이나 애국 법인이 자본금 2분의 1, 의결권 2분의 1 이상 가지고 있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등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6번하고 7번 묶으세요.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도 애국인 등의 개념에 들어간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국인 등의 개념이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묶고 3번, 4번 묶고 6번, 7번 묶고 5번 별도로 그렇게 공부해 놓으면 개념 잡기 쉬워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렇게 해 놓으면 애국인 등 가볍게 정리를 했고, 주관식으로 나와도 쓸 수 있어야 돼. 애국인 등 써라 그러면 7가지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별것도 없죠. 자, 적용 애국인 등,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는 거, 취득할 때 적용된다는 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취득할 때 적용된다는 거. 적어 놓으세요. 여기. 적용 범위. 그럼 아까 부동산 등이 뭐라 했어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라 했고, 취득할 때만 적용돼. 그러니까 애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러 올 때만 적용돼. 그럼 애국인들이 부동산을 팔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 애국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한테 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고. 취득. 양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양도 팔 때는, 사러 올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세금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내용이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호주의, 이제 여기서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법을 공부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호주의가 있고, 두 번째가 신고가 있고, 세 번째가 허가가 있어요. 그럼 일단 이것부터 흔들리면 안 돼. 상호주의는 토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는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고, 허가는 토지만 대상으로 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수험생들이 이걸 신경 안 쓰고 내용만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틀려요. 자, 상호주의는, 건축물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오로지 토지만. 신고는 부동산 등에 적용돼요. 다 적용되고, 허가도 토지만 적용돼요.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이 이건 신경 쓰지 않고 내용을 신경 쓰는데 이걸 못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상호주의 한번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책을 한번 봐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자국한의 토지 동그라미, 취득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단체,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토지라 그랬어요? 부동산 등이라 그랬어요? 토지. 그러니까 건축물은 상호주의가 적용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토지 살라래. 미국 토지 살라래. 그러니까 미국서 뭐라 했냐면, 한국 사람은 절대 미국 토지 사지 말라. 그렇게 제한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미국인도 우리나라 와서 토지 살라면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 아셨어요?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일본 토지 살려고 하는데 사게 하면 일본인도 우리나라에 사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무슨 주의? 상호주의. 내용은 어렵지 않죠. 똑같이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건축물은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것만? 토지. 그리고 제한권자는 국장이고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말하면 돼요. 국장, 토지,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세 번째 줄 후단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제한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주의는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내용은 똑같이 한다는 소리고, 국장이란 말, 그죠? 토지란 말, 제한한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만 알면 절대 시험 틀릴 리가 없어요. 근데 엉뚱한 거 막 읽고 있으면 점수만 안 나오지. 마음만 뿌듯하지. 나 책 10번 읽었어. 그러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잘 짚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이걸 바꾼다 할지, 이걸 바꾼다 할지, 이걸 바꾼다 할지.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 제한권자는 국장이라는 거,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한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토지 사라고 할 때 미국에서 못 사게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 사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하게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상호주의는 똑같이 한다는 건데, 세 가지. 국장, 토지, 제한할 수 있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그 경험 안 해봤죠? 막 틀리고 싶은데 막 맞아버린 거. 그렇죠? 그죠? 안 맞아서 난리지. 그렇죠?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굳이 90점, 100점 맞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 맞으면 좋잖아요. 자, 2번 보면 애국인 등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신고. 자, 신고는 여기다 설명할게요. 신고는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다 들어가요. 이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칠판을 먼저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약은 어떤 계약을 말하겠어요? 자, 찍어봐요. 아직 안 배웠죠.
자, 당첨. 어떤 계약을 말할까? 매매. 유상계약. 아니, 매매, 교환 이런 걸 대답해야 돼. 예? 매매? 예? 매매는 안 들어가.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매매가 안 들어가고 증여, 교환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억지로 공부하지 말고. 이게 이제 31회 때 출제가 됐잖아요. 그 전에도 나오고. 근데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또 틀려갖고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딱 한 문제 부족해갖고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서는 매매 계약이 안 들어가요. 외국인들이 신고할 때 매매 계약은 여기서 신고 안 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냥 외우지 말고. 외워봤자 뭐 집에 가면 다 잊어먹은데. 집에 간 게 아니라 저 문 나서면 다 잊어먹지. 강실 문 나서면 잊어버리니까. 왜 매매 계약은 외국인들이 신고 안 할까? 여기서. 이유를 알아야 돼. 기억이 오래 가고 응용력도 생기고 한 번 하면 공부 끝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우리. 에?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 돼. 외국인들이 여기서 신고 안 한 것은 외국인들도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안 했어?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서? 근데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신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잖아요. 자, 왜 여기서는 매매 계약이 안 들어가?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외국인 등에 우리나라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 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증여 계약하고 교환 계약은 아까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신고하네. 교환 증여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만 외국인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서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환 증여를 신고하라. 근데 아까 부동산 거래 계약은 며칠 내에 신고하랬어요? 이건 60일이에요. 60일.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자, 밑줄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거기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한 부동산 등 일단 부동산 등 동그라미 취득하는 계약. 근데 가로 안에 봐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된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 뭐라 그랬어요? 매매 계약으로 적어. 밑줄 긋고 매매 계약은 제외된다. 매매 계약은 여기서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왜 매매 계약은 여기서 신고를 안 할까? 그 이유가 중요한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 그 가로 앞에 계약 있어요? 계약했다 뭐라고 적어? 증여, 교환 적으세요. 특히 대표적인 게 증여예요. 계약 밑에다가 증여라고 적어야 되고 교환이라고 적으라고. 증여 적어놨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 사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외 원인. 자, 칠판을 먼저 보세요. 이건 신고 관청인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6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 하게 돼 있어요. 6개월. 근데 계약이 아니니까 취득 1을 기준으로 하고. 자, 그러면 계약 외 원인인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계약 외 원인이 뭘까? 계약 외 원인이 과연 뭘까? 이걸 공부를 해야 되죠. 상소,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뭐 이런 거 이런 계약의 원인이에요. 자, 이것은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고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첫째 줄 상속 밑줄 그어보세요.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합병, 건물의 신축 등 그랬죠. 등 속에는 증축, 개축, 재축 뭐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계약 외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계약 요원으로 할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몇 개월.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이 아니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눈물 나오려고 그죠? 그렇죠?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 자, 혼자서 해설까지 다 해줘. 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위반하면 100만 원 과다. 그냥 계속 보유. 자, 7번 보세요. 계속 보유가 뭘까? 계속 보유? 애국인들이 계속 보유한다는 거. 여기도 신고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6개월입니다. 자, 계속 보유라는 뜻이 뭘까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애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 뭐 이민 간다지 애국 국적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애국인이거든요. 아까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 다 애국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 그래. 안 팔고. 계속 보유, 계속 보유. 아니 애국인이 처음으로 사들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애국인으로 바뀌었지만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이걸 계속 보유를 하래요. 그러면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 몇 개월? 6개월. 이것도 6개월이에요. 그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요. 그래서 60일, 6개월, 6개월 이렇게 들어가는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후단 애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를 하라.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몇만 원 이하 과태료? 몇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지울게요. 너무 오른쪽이 치우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허가가 있잖아요. 허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허가. 자, 허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토지만. 그러니까 허가 구역이라도 건축물은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야. 토지만 허가 받는다 이 말이야. 자, 감 잡았어요? 자, 이거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허가 한번 봐드릴게요. 칠판 한번 봐보세요.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 허가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허가 대상 지역은 허가를 받지만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다 신고예요.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신고라고. 그럼 이제 허가 대상 지역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외워야 된다고. 그럼 허가 대상 지역이 시험에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고 중요 지역이다 생각하면 돼요. 중요 지역. 중요 지역은 허가 받는다. 그러면 중요 지역이 아닌 건 허가를 안 받는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접근해 보세요.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요 지역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토지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신고는 사후 신고잖아요. 아까 30일, 60일, 6개월이니까. 그럼 취득해놓고 나중에 신고하면 안 되지. 허가는 미리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신고 관청에다가 허가를 받는데 허가는 다 사전이거든, 사전. 신고 관청에다가 시장군수구청에 허가를 받는데
미리 허가를 받아야지. 이걸 이제 나중에 취득해놓고 뭐 신고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사전에 허가 받아서 취득하라. 그죠? 뭐 취득하고 거기서 군사기질 탐지하고 군사기밀 탐지하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물 보호구역. 그죠? 문화재. 이것도 중요지역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봐. 아니, 문화재 얼마나 중요한데. 자. 여기도 이제 허가를 받아서 취득하라. 이해되세요? 또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토지 취득하고 문화재 도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전 허가입니다. 허가. 그 다음에 요즘 또 중요적인 뭐를 봐요? 환경. 요즘 환경 중요하죠.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중요적으로 보죠. 그러면 사후 뭐 60이나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그 다음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이 있어요.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약칭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군문생야. 이렇게 암기해버려서요. 듣다 보면 암기 될 거예요. 군문생야. 내가 한 번씩 뭐 시각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동그라미 쳐주지, 한번 읊어주지. 그러니까 강의 듣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돼요. 지금 당장은 안 될 수가 있죠. 그죠? 시간 지나면 자동 암기될 거예요. 군문생야. 자, 그러면 여기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전에 허가. 사전에 뭘 받아야 돼? 사전 허가. 사전 허가.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 토지만 그렇고, 그러니까 이 속에 건물을 허가구역이라도 건물은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때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은 무효고 제재가 있어요. 어떤 제재 들어가느냐? 어떤 제재 들어가겠어요?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자, 이걸 약정해서 2년하고 2천 줄여서 22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다 과태료 부과 사유였잖아요. 근데 허가를 안 받으면 징역 벌금 부과 사유다. 2년하고 2천. 2년하고 2천. 그렇죠?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은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 주냐? 15일입니다. 15일 이내 허가를 해준든지 불허가 처분해서 알려줘야 돼요. 자,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몇 줄 한번 거들어 가볼게요. 자, 3번 허가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자, 거기 첫째 줄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애국인 등이 취득하는 토지가 토지 동그라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체계라는 신고관청 몇 줄?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자, 허가권자는 신고관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허가관청은 신고관청이 된다는 거죠. 사전 허가입니다. 근데 그 단서 한번 보세요. 단서가 뭐예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느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외국인들도 이 지역에서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토지 취득할 때, 이 허가구역에서 토지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허가를 받았으면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 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이 지역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허가를 받았으면 여기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박스 한번 보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군 동그라미 쳐보세요. 군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물 보호구역에서 문 동그라미. 문. 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고 있어 없어요? 어디 동그라미? 생. 자, 그 다음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이 있어요?
야, 그렇지. 군문생략 순서대로 그냥 군문생략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이것은 애국인 등이 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들이에요. 애국인 허가 받아야 할 지역이 군문생략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청색 2번 허가 기한은 자,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 받은 며칠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 15일 몇 적으세요. 15일 이내 허가를 할 것인지 불허가 할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신고관청은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 애국인들 허가 대상 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등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된다. 허가를 해야 한다. 몇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허가의 기속성이라고 해요. 허가의 기속성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허가의 무슨 성? 기속성. 허가의 무슨 성? 기속성. 여러분들 기속이란 말이 뭐예요? 해야 한다. 재량이란 것이 할 수 있다. 기억나? 우리가 앞전에 기속하고 재량하고 이런 개념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세요. 무허가 계약 효력 제재에 나와 있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양갈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애국인은 허가를 안 받거나 이제 받기는 받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잖아요. 2년하고 2천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2년하고 얼마? 2천. 2년하고 얼마? 이걸 약정해서 뭐예요? 2. 무슨 2? 2. 그렇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을 줄여서 뭐다? 2.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네, 좋아. 전혀 그렇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4번 보세요. 이제 이건 세부 절차인데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허가 신청을 하는 애국인이 신고서, 신청서, 자 서명 또는 날인 또는이죠. 우리가 나가 내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목에서 미순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미시라 그랬어요. 어떤 나머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라 그러는데 자, 이 신고를 아까 신고 지웠네. 신고를 하면 뭐가 나와요? 신고서. 신고할 때 서식이 신고서. 허가는 뭐라 그랬어요? 허가? 신청서란 말을 써요. 여기는 신고서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됐어요?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 제출하고 허가할 때 허가 신청서란 말을 써요.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 자, 신고할 때 신고서, 허가는 신고서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용어 잡는 거예요. 내용보다는. 신청서란 말을 써요.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여기는 신고 확인증을 줘요. 신고 확인증.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확인증. 자, 여기는 뭘 주겠어요? 허가증. 토지 취득 허가증. 토지만 대상으로 하니까 허가증. 줄여서 여기는 신고 확인증, 허가증 그럽니다. 용어 익히라고.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신고 확인증이라 그랬어요. 신고 필증이라 그랬어요. 신고 필증. 여기는 신고 확인증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필증이 원래 한자잖아요. 이걸 확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건 부동산 거래는 아직 안 바뀌어서 그런 거고 이것은 바뀌어서 그러니까 뭐 신고 필증이 다 확인 이걸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국어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신고 확인증이란 말을 써요. 그거 익히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필증이란 말을 쓰고 있고 여기서는 신고 확인증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일단 용어 익히라고. 자, 신고할 때 제출한 것은 신고서고 허가할 때 제출한 건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보세요. 자,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를 확인한 후 애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이 있잖아요. 밑줄 것이고 허가했을 때는 뭘 발급해야 된다?
허가증, 토지만기 초지지 허가증,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고서 작성 제출하면 이제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주는 거고, 신청서 작성을 해서 해준 이상이 없으면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이 뜻이에요. 용어 익히라 이 말이에요. 이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해서 이거 자체도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신고 필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신고 확인증, 여기는 허가증.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애국인 등을 위임받는 사람 몇 적으세요? 애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애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그라미. 허가는 아까 신청서란 말을 썼죠?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서란 말을 쓰고,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서란 말을 쓰고, 허가는 신청서란 말을 써요. 작성 및 제출 동그라미. 작성도 대행할 수 있고 뭣도 제출도 대행할 수 있다. 작성하고 제출 둘 다 대행이 가능하다. 작성하고 제출 둘 다 대행이 가능하다. 작성하고 제출 둘 다 대행이 가능하다. 그죠? 왜 이걸 신경을 써야 되냐면 그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요. 이건 제출만 대행하거든. 제출만. 근데 이 애국은 작성도 대행을 가능하고 뭣도 제출 미시 뭐요? 둘 다 됐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신고 신청을 하는 사람, 신고 신청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달라. 이것은 뭐 부동산 거래 신고도 똑같죠. 신고하러 갈 때 신분증명서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신고 허가 내용 제출. 아까 우리가 제출한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자, 신고관청 동그라미. 신고관청 동그라미 신고 허가 내용 몇 쪽 오세요? 자, 우리가 허가도 신고관청에 했고, 허가도 신고관청에 했고, 신고도 신고관청에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허가 들어온 내용, 허가해 준 내용, 신고 들어온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건 보고가 아니라 제출입니다. 매 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거 시점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제출 받은 날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한다. 그죠? 아까 신고 내용은 보고 했잖아요. 이건 제출이에요. 애국인들의 신고 내용, 허가 해준 내용 이런 것을 신고관청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시도지사는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국장에게 제출하라. 제출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국장에게 간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국장에게 바로 제출을 합니다. 매 분기 종료 1개월 이내. 특별자치시장.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 이해됐어요? 시도지사는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 그러면 이건 보고가 아니라 뭐다? 제출. 보고가 아니라 뭐다? 제출.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에게 직접 제출을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쉽죠? 눈물 나올라 그죠? 별로 안 나오려는 거 봐.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애국인 부동산 취득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정리를 했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복습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뭘 배웠는지부터 오늘 어디서부터 배운지 기억납니까? 벌칙부터 배웠어. 벌칙. 그냥 들어봐요. 벌칙에서 행정벌을 공부했죠. 행정벌이 뭐라 그랬어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을 포괄해서 행정벌이란 말을 써요. 행정형벌이 징역 또는 벌금, 우리 과목에서. 원래 행정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다 긴데 우리 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 이것만 있고, 그러면 징역 벌금은 3년하고 3천, 3년 이하 징역 3천 벌금 사유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두 가지가 종류가 있죠. 그리고 행정질서벌을 뭐라 그랬어요? 과태료. 이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포괄해서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 포괄해서 행정벌이란 말을 써요. 이거 이제 벌칙 규정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제 사유는 나중에 서서히 암기하면 돼요. 내용을 알아야지 이제 사유가 암기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를 공부했죠. 그죠? 아, 양불 규정 먼저 공부했네. 양불 규정이 뭐요? 자, 고용이랄지 즉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잘못해갖고 징역 벌금에 해당한 행위를 해서 징역 벌금 받으면 그를 고용한 개공도 벌금형을 과한다, 안 과한다? 과한다. 근데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부과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양쪽 다 벌을 받는다 해서 무슨 규정? 양불 규정. 근데 양불 규정 오로지 행정형벌에만 있다는 거. 행정질서벌에는 양불 규정이 없다.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있잖아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나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 징수권자다. 기억나요? 자격 취소된 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구? 시도지사. 그리고 개공 과태료는 등록 관청. 그렇게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이거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로 넘어와서 부동산 거래 신고 배웠잖아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신고관청. 계약일로부터 며칠? 30일. 신고 들어가죠? 그러면 신고관청은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다? 본다. 기억나죠? 그러면 직거래했을 때는 누가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원칙.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국가 등이 신고하라 그랬죠? 그리고 개공 소교를 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이 신고를 하라.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개략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해지가 됐을 때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되면 30일 내에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배웠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임대차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관청이 하죠. 그러면 신고관청이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죠. 그죠? 근데 여기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 공동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고,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 등이 해야 되고,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개공이 신고한다는 말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만 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인데 모든 주택이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되죠.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 보증금 얼마? 6천. 월세 얼마?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도 충족을 해야 되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구는 자치구를 말하니까 특별관시 다 신고해야 되고, 군적은 경기도에 있는 군하고 광역시 내 군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광역시 군 아닌 지역 군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관청에 주택 임대차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 권한 일부를 이임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배웠고, 그 다음에 애국인 부동산 취득 배웠죠. 애국인 부동산 취득은 애국인 개념 정리했고, 자, 세 가지 상호주의가 있고, 신고가 있고, 허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르죠. 상호주의는 똑같이 한다는 말인데 오로지 뭐만 대상으로 한다? 토지. 그죠? 그리고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장이 권자고 할 수 있답니다. 정리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신고는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라 그랬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계약일부터 60일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죠. 근데 여기서 계약은 매매 계약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증여하고 교환 계약, 매매 계약이 안 들어간 이유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 자, 계약 위에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상속, 판결, 경매, 환매권 행사, 법인은 합병,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증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라.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계속 보유 신고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니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려 할 때 계속 보유.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것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허가 대상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허가는 오로지 토지만 대상을 하고 그 허가 대상장을 기억을 하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군. 문화재보호법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중요하죠. 문.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 있어 없어요? 있어요. 생.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거는 허가 대상지예요. 그러면 사전에 허가를 신고관청에 받아야 되고 이때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죠.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되죠. 허가 신청이 들어간 며칠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 통지? 15일.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면 신고 확인증을 내주고 허가를 하면 허가증을 발급을 해준다. 이해됐어요?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해줬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들어갑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원래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교재는 뭐 그렇게 내용이 많이 안 실려 있지만 그래도 꽤 실려 있죠. 허가제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2회 때는 세 문제까지 나와버렸어요. 원래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출제자 마음이니까 일단 한 두 문제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일단 밑줄 긋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